화성 오피스텔의 그림자. 닫힌 문 뒤의 비명. 화성 오피스텔 살인 사건. 평범한 일상 속의 균열. 어둠이 내려앉은 밤,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세상의 무서운 일들은 모두 뉴스나 영화 속 이야기일 거라고요. 우리 집, 우리가 사는 평범한 오피스텔 건물에는 절대 그런 그림자가 들이오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2024년 3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또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무대가 될 공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극단적인 집착과 소유욕이 어떻게 평범한 일상을 지옥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실화입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닫힌 문 뒤에서 울려 퍼졌던 비명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일부 집착의 덫.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대 여성 어씨와 그녀의 남자친구 김래아입니다. 겉보기엔 여느 평범한 연인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골마 터져 있었습니다. 김래아는 어씨를 향한 사랑이 아닌 병적인 집착과 통제욕으로 가득 찬 남자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그것은 물리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그림자였습니다. 어씨는 반복되는 폭언과 폭력에 지쳐 결국 큰 용기를 냈습니다. 그 잔인한 굴레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거죠. 바로 이별을 통보한 겁니다. 하지만 김래아에게 이별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물이 도망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분노했고 그 분노는 살이로 변했습니다. 김래아는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2024년 3월 25일 오전 9시 40분경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어씨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렸을 때 어씨는 아마도 그가 순순히 떠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2부 지옥의 목격자. 그 오피스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래아는 어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어씨는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가장 잔혹한 배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운명이 비극을 완성시키려 한 것처럼 또 다른 한 사람이 오피스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어씨의 어머니 B씨였습니다. 어머니 B씨가 목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자신의 딸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지옥도, 그리고 그 옆에서 흉기를 든 채 서 있는 딸의 남자친구.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딸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김래아는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어머니 B씨는 온몸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지옥 속에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딸을 잃은 비극에 더해 눈앞에서 살인자를 마주하고 자신마저 살해당할 뻔했던 두 번의 비극을 겪은 겁니다. 3부 살인자의 무표정. 김래아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명확했죠. 하지만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체포 이후 그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 때문에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타인을 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이 소유해야 할 물건으로 여기는 뒤틀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 후 김래아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대중 앞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죄책감이나 후회보다는 오히려 무표정하고 차분했습니다.
이 모습은 대중에게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우리 곁에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체포 직전까지도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는 기색 없이 마치 당연한 일을 저지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집착과 살의를 내면에 품고 있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여자친구를 통제하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이 끔찍한 비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말 닫히지 않는 문. 화성 오피스텔 살인 사건은 단순히 뉴스 속의 잔혹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관계,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폭력과 통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합니다. 김래아가 휘두른 흉기는 여자친구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가 남긴 정신적인 상흔은 피해자 가족과 우리 사회에 영원히 남을 겁니다. 우리가 그의 신상을 기억하고 그의 죄를 규탄하는 이유는 다시는 사랑과 집착을 혼동하는 괴물이 우리 곁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 때문이겠죠. 친구야, 지금 내 주변을 둘러봐. 내가 가장 가깝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눈빛 속에 숨겨진 어둠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 닫힌 문 뒤에서 시작된 비극은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